그 염증성 잔질환 환자분들만큼 아주 반복적인 영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뭐 맹장염 그러면 한 번 처음에 배 아파서 병원 와서 뭐 CT 촬영하고 진단받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CT를 찍은 일은 대부분 거의 없는데요. 근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한 번에 딱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해가면서 중간에 합병증이 있거나 뭐 통증이 심해졌다거나 그럴 때 영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병이 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물 반응이 얼마나 잘 듣는지,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 뭐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 검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진단 목적으로 이게 크론병인지 뭐 백제병인지 아니면 결핵성 장염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딴 보통의 영상 검사를 하는 뭐 CT 촬영하고 MR 촬영하고 하는 기법하고 이 영상 기법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성 장질환에 타겟이 되는 장기가 이제 뭐 다른 간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소장이고요. 소장에는 내시경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처치를 하게 돼서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영상 검사는 왜 하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할 때의 그 위험은 뭔지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장 질환을 보는데 영상의학과 검사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소장 발윤 검사라고 해서 보통 진단 받으셨을 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진단 받으셨을 때 하얀 약을 먹고 시간별로 와서 뭐 촬영을 하고 했던 검사가 소장 발인 검사고요. 또 하나는 CT 소장 조영술 있고, 마지막에 MR 소장 조영술. 요새 특히 크론병의 경우에 이제 보험이 돼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CT 소장 조영술하고 MR 소장 조영술하고 그럼 뭐가 다른 건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장 영상 검사들의 특징은 위로 갈수록 편의성이 좋습니다. 환자 편의성이죠. 검사하는데 특별히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검사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리고요. 금방 끝나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정확도가 좀 아무래도 진단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발임 소장 조영술, CT 소장 조영술, MR 소장 조영술로 갈수록 환자 편의성, 그러니까 검사 방법은 좀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늘어나지만 정확도는 좀 더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게 항상 뭐 하나를 손해 보면 뭐 하나를 얻게 되는 그런 시기 있어서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검사 방법을 생각합니다. 일단 발임 소장 조영 검사 진단 받으셨을 때 아마 주로 받으셨던 검사일 것 같은데요. 1차 검사고, 이런 식으로 하얀 그 마크롤이라는 하얀 약을 이제 먹게 되면 그게 X선에서 하얗게 보여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소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영제를 먹어서 소장 전체를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 소장이 뭐 사람은 한 6m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먹어서 다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2시간, 뭐 길게는 한 4시간 정도 걸려야지 이제 소장 전체를 보게 되는 검사고요. 뭐 점막 자체를 잘 볼 수 있어서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뭔가를 먹어서 소장 안쪽에다 약을 발라서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소장 바깥쪽의 상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검사 자체가 그런 거여서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장점으로는 소장 점막 자체를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병변이 있고 뭐 궤양이 있어서 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진단 목적으로 주요 사용하고요. 그 염증성 소장 질환 그 앓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장폐색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소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장이 이렇게 쭉 이 정도 두께로 가야지 정상인데, 보시면 여기 한 군데 이렇게 딱 좁아져서 있잖아요. 이게 뭐 그 약물 반응 때문에 뭐 섬유화가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만성염증에 오래돼서 뭐 협착이 온 걸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협착이 오는 경우에
뭐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 경우에는 이제 배체병 환자분인데 주로 대장하고 소장하고 붙는 부위에 이렇게 커다란 궤양이 생기는 게 주로 주된 소견입니다. 그래서 배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통증으로 아마 많이들 고생하셨을 텐데 다른 결핵이나 뭐 크론병의 경우에도 통증이 꽤 있지만 배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궤양이 크고 이렇게 아주 깊게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좀 더 심해서 주호소가 통증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하얀 약을 먹고 이제 시간별로 검사하는 소장 조형 검사와는 달리 CT하고 MR이라는 건 이제 단면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2D로 해서 단면 영상을 만들어서 보는 게 CT 영상하고 MR 영상의 그 특징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관상면으로 단면 영상을 만들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농양이 잡힌 게 보입니다. 한 3cm 정도 되는 농양이 주변에 소장에 염증이 아주 심하게 있고 농양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응급실로 오시거나 아니면 뭐 크론병으로 쭉 괜찮으시다가 뭐 며칠 전부터 열 나고 배가 아프고 그런 증상이 심하게 돼서 이제 병원을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 기존에 추적 외래에 잡혀 있는 중간에 이제 갑자기 오시는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가 꽤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완전 초응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염증성 소장 질환에 있어서 빠른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MR 영상이라든가 소장 조형 검사라든가 그런 검사보다는 그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증도 심하고 열도 나고 나름의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보다는 굉장히 빨리 촬영할 수 있는 CT, 그냥 보통 CT, 특별히 뭐 먹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CT를 촬영하는 그런 CT 검사를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단면 영상의 장점은 소장조형 검사나 내시경이 장 내부를 보는 거라는 한계 말고도 이렇게 장의 바깥쪽 구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파절이 이렇게 커다랗게 커져 있고 일부 하얗게 석회화가 있고 임파절이 커져 있는데 안에 이렇게 괴사가 있어서요. 보통 저런 거는 결핵성 장염에 많이 보이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소장 바깥의 어떤 형태를 보고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뭐 한 번씩 촬영하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나실 텐데요. 보시면 이게 CT 장비이고 이게 MR 장비입니다. 뭐 여기에 누우셔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링이 돌면서 촬영하게 되고 이 CT 장비에서 촬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 3 내지 5분 정도고요. MRI 촬영은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구조를 보시긴 아시겠지만 이 CT 촬영은 굉장히 이렇게 나름 이렇게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 하게 되는데요. MR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통 안으로 사람이 딱 들어와서 40분 정도를 이제 거기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뭐 이렇게 오래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들, 뭐 허리가 아프시다거나 뭐 아니면 오래 한 군데 누워 있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검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R 영상 자체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통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촬영 자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MR 영상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CT, 아까 말씀드린 농양같이 그런 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MR보다는 CT들을 의사들은 선호하고 환자도 그게 편합니다. 원리는 이게 X선, 뭐 방사선이죠. 방사선이 CT가 되겠고 MRI는 최대 장점이 방사선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자석이고요. 예. 자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는 거의 무해하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경우가 산모인 경우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자석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강력한 자석이기 때문에 뭐 산모인 경우에는 자력 자체가 너무 센 게 뭐 괜찮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 경우에는 아주 급한 경우 아니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맹장염 같은 거나 아주 급한 경우에는 MR 영상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CT 영상은 방사선이기 때문에 아예 그 산모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응증이 안 됩니다. 산모는 절대 CT 검사를 뭐 하는 걸 권하지 않고요. 그래서 CT 나오는 영상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CT 영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이제 MR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걸리는 시간이 3 내지 5분 CT 굉장히 짧고요. MRI는 40분 내지 1시간. 뭐 이렇게 촬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40분 내지 1시간 동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촬영 범위는 이게 넓을수록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뭐 CT 같은 경우에는 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 내지 5분 안에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지만 MRI 영상 같은 경우에는 CT 영상과는 달리 촬영 범위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복부 검사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약간 간의 위쪽이 약간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병변이 의심된다. 근데 이런 MRI 소장 검사를 하는 게 맞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MRI 소장 검사는 그 기본적으로 그 타겟이 소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간의 일부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CT와 MR 종양식의 적응증을 보면은, 그러니까 CT 같은 경우에는 급성 합병증, 갑자기 이제 열나거나 뭐 아파서 오신 분들 하고 장총공에 의심되는 복막 사인, 그러니까 이게 염증성 소장 질환이 심하면 이제 장에 구멍이 나서 이제 복막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거의 초응급이고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1시간 걸리는 검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장총공 자체가 MR 영상보다는 CT 영상에서 훨씬 더 진단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방사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배가 아파셔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뭐 CT 영상으로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뭐 방사선 있어서 뭐 거부하고 그러시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진단하고 빨리 조치하는 게 중요해서 CT 영상을 권장합니다. 하고 숨을 못 참으시면 MR 영상은 어렵습니다. MR 영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숨 참고 20초 정도는 참아 주셔야지 영상 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T 같이 빨리 검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도 약간 갈립니다.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CT 쪽이 괜찮습니다. 근데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MR 쪽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MR이 가격이 아무래도 뭐 고가이고 검사비도 좀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 35세 미만의 어리거나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한 번이 나중에 혹시라도 굉장히 확률은 적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의 CT 검사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10만 명 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5세 미만의 경우에는. 근데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CT 방사선이나 뭐 그런 게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35세를 기준으로 뭐 CT를 할지 MRI를 할지 뭐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35세라는 기준이 나온 거는 아마 이 그래프가 나오면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35세 미만의 복부 CT 검사에서 혹시는 10만 명 중에 0.02명, 0.06명, 굉장히 이제 수치적으로 낮은 확률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5세 미만에서는 MR 영상을 권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 CT를 찍어야 될 때 그걸 거부할 만큼 리스크가 큰 거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10만 명 중에 0.02명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MR 조영술이 그럼 다 좋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MR 조영술은 계속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문제인데요. 한 번 촬영할 때마다 숨 참고 한 20초 정도를 버텨셔야 하는데
그 20초 정도를 버티기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상을 보면 이렇게 소장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보이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CT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병이 있는 부위가 잘 보이는 그런 거고요. CT는 빨리 찍어서 좋은 거죠. MR은 방사선 조사가 없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단점이고요. 공통적인 촬영 기법, 그러니까 소장 조형 CT 검사나 MR 검사나 공통적으로 검사 직전에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건 CT나 MR이나 똑같고요. 한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금식을 하셔야 되고 장관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소장 전체를 약간 이렇게 늘려놔야지 병변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 확정을 시키는 방법은 액체를 먹는 겁니다. 그 액체가 이렇게 소장 안에 들어가면 전체 소장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이고요. 또 아마 엉덩이 주사나 근육 주사 같은 거를 검사 직전에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검사 중간에 맞으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 한연동 운동 주사라고 해서 소장이 6m인데 그 연동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꿀럭꿀럭해서 음식을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꿀럭꿀럭하게 되면은 그 자체도 움직임이 돼서 MR 영상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연동 주사를 놓음으로써 그 연동 운동을 못하게 막습니다. 소장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항연동 주사가 필요 없습니다. 워낙 빨리 찍기 때문에. 하지만 MR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항연동 주사를 놓고요. 장관 확장을 시키는 방법은 이제 1시간 동안 한 1300cc 정도의 양을 먹습니다. 뭐 보형제제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맛을 좀 좋게 하려고 뭐 회사들에서 약간 뭘 섞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아무래도 1300cc 정도를 먹어야 하니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먹는 과정이 좀 힘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먹기 좋게 무슨 딸기 향을 섞기도 하고 뭐 사이다 맛 같은 거를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양이 좀 많아서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근데 이걸 뭐 한꺼번에 드셔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1시간 동안 차곡차곡 시간별로 15분에 200, 뭐 15분에 500, 15분에 500, 15분에 500, 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먹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장이 몇 미터에 달하는데 그 소장 전체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 6m에 달하는 소장이 골고루 확장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1.5L를 한꺼번에 확 드셔버리면은 그게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그 한 군데에서는 확 늘어나 있지만 그게 지났거나 그 전에는 이게 늘어나 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요. 시간별로 차곡차곡 소장에다 그 약물을 쌓아 주신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굉장히 장관 확장이 잘 된 영상입니다. 소장 전체 보시면 소장 전체가 이렇게 용액으로 채워져서 전체가 잘 보이게 늘어나 있고요. 이건 CT고 이거는 MR 영상인데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이 잘 늘어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장관 확장 중에서 여기가 병변인데 장관 확정을 안 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여기 그냥 정상장처럼 보이는 경우죠. 근데 장관 확장을 잘 해놓으면 이렇게 혹이 달려 있는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장관 확정이 전반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CT를 찍는데도 이게 방사선이라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CT를 찍는 경우에도 방사선 주사를 최대한 줄이려고 의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소장에 피가 나는 게 의심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번 찍는 CT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뭐 염증성 질환이 의심된다. 그래서 뭐 질병의 활성도나 합병증을 알아본 용도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검사는 안 하고요. 이렇게 한 번 촬영하는 그 프로토콜을 따로 이 염증성 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프로토콜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하게 돼 있고요. MR 영상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시간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촬영하는 프로토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MR 영상이 CT 영상보다 더 우월한가, 더 정확한가? 그거는 아니고요. 검사 편의성은 오히려 CT가 좋고 활동성 염증을 진단하는 데나 염증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거의 동일한 진단 정확도를 보입니다. 하고 오히려 급성 합병증, 농양이나 복막염이나 장천공이나 그런 걸 빨리 진단하는 데는 오히려 CT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MR 영상 같은 경우에는 크론병 환자에서 잘 종반되는 항문 누공이나 협착의 원인이나 수술적 가이드를 위한 어떤 맵을 제공하는 데에는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단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장단점이 다 같이 있는데 CT 영상에 비해서 MR 영상이 독보적으로 좋은 거는 방사선 피폭이 CT는 있고 MR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크론병에서 활동성 염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뭐 장벽이 두꺼워지고 조용 증강이 돼서 하얘지고 부종이 되고 뭐 이런 소견들이 있고요. 다시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정상 소장입니다. 뭐 잘 늘어나 있어서 약을 잘 드셨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장벽 자체는 이 정도로 아주 얇고 뭐 이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떠세요? 이게 이쪽하고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장벽도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이 안쪽 면이 굉장히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이게 조용 증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건데요.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활동성 크론병의 예유요. 염증이 좀 심한 경우 MR 영상에서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장벽이 두꺼워져 있고 안쪽 면이 하얗게 조용 증강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누공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크론병 환자에서 많이 생기는데 뭐 항문 주위에도 누공이 생기기도 하지만 소장과 소장 사이에 누공이 생겨서 서로 연결되는 그 합병증이 크론병원에서 꽤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공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장하고 장 사이에 이제 관이 생기면서 서로 연결되는 양상으로 보이게 되고 MR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누공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농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나고 배 아파서 이제 병원을 급하게 찾게 되는 크론병 환자분한테 많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보는 게 썩은 물이 고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양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배액이나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경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뭐 항생제 가지고 호전되기도 합니다. MR 영상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농양의 진단이나 크기, 위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합병증이 이제 장이 구멍이 나는 거죠. 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빠지게 되는 게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CT에서는 보시면 배 안의 공기는 이렇게 CT에서 까맣게 보이는 게 여기가 공기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약간 들까맣게 보이는 건 물이고요. 근데 배 안의 공기는 장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보통 위 안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소장 안에도 공기가 있고, 근데 소장 바깥에나 공기가 있으면은 그거는 장이 터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 바깥에 공기가 있다는 거는 장이 터져서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왔다는 거니까요. 이 환자분 보시면 이런데 이런 소장 안에 있는 공기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데 보시면은 장 바깥에 공기가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소견을 보이면 정확히 장이 어디가 터졌다라는 걸 CT에서 진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게 보이면 어디서 터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소장 천공이 됐고 그것 때문에 복막염에 빠졌다. 빠른 조치 및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CT 영상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크론 환자분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맹장염과는 달리 굉장히 오래 이제 질환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복적인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성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약물을 쓰시거나 그런 경우에 질병 활성도, 염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CT 검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 번의 CT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방사선 조사의 걱정이라는 게 누적돼서 쌓이는 방사선 양이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한 번 찍은 것보다는 두 번 찍은 게 안 좋고 두 번 찍은 것보다는 세 번 찍는 게 안 좋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하고 어린 사람들. 그래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런 CT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MR 영상을 권유하는 게 비교적 일반적인 그 의사로서의 나아갈 방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T 영상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검사의 그 장점과 단점을 고려했을 때 CT에 방사선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합병증인가 빠른 진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히 이익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T 검사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노출이 CT 장비 자체도 예전에는 방사선 노출이 한 번의 CT에 꽤 많은 방사선 조사가 나왔었는데요. CT 장비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방사선 조사를 굉장히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방사선 이 양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년 전에 한 12.9mSv 정도의 방사선을 크론병 환자가 한 번 CT에 받았다고 하면 2015년 중반부터는 이제 장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 양을 줄여서 영상을 얻게 되고 그런 기법들이 동원돼서 한 2.8mSv 굉장히 이제 5분의 1 정도로 방사선 양도 이제 줄여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CT를 하든 MR을 하든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MRI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가 없는 건 좋은데 또 문제는 얘가 너무 자석이 강한 자석입니다. MR 아까 MR 촬영실 안에 들어가면 만약에 철제 가위가 제 여기에 있으면 철제 가위가 이렇게 휙 날아가서 아까 MR 촬영식 자석에 딱 달라붙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어서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MR 촬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어떤 정형외과적으로 메탈, 금속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석에 그 금속 물질이 반응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못하고요. 임신이 꼭 MR 촬영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CT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검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너핏이 그만큼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호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해서 한 40분, 1시간 정도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폐쇄공포증, 어떤 갇힌 공간에 있는 분들은 검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적으로 힘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요. 하고 누워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누운 자세를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래 못 일어나거나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워서 미리 검사 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림 소장 조형 검사는 주로 이제 1차적인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크론병인지 배체신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진단하는 데 많이 쓰이고 CT 소장 조형 검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끝나고 특별히 하지만 방사선 조사가 젊은 환자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MR 영상을 좀 더 선호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MR 소장 조형 검사는 CT 정도로 정확하고 방사선 조사가 없다. 하지만 숨을 잘 찾는 게 중요하고 몸에 금속 물질이 있는 분들은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부언드리면 꼭 금속 물질이 있다고 완전히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삽입하는 정형외과적이나 외과나 이비인후과 삽입하는 물질들이 MR 촬영을 가능한 금속 물질들로 많이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언제 수술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검사 전에 도움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